김병기, 강덕구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왜 두 분을 같이 모셨냐. 큰 선거를 끝내고 나면 꼭 불쌍한 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지지난 총선에서는 최민희, 김현, 불쌍 시스터스라고 있었죠.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불쌍 브라더스가 탄생했어요. 대선 기간에 여러 가지 발언을 하게 되죠. 자기의 위치나 역할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대선이 끝나가려면 기억해주질 않아요. 김병기 의원님? 네. 지난 대선에서 현안 대응 TF 단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찰청에서 연락 좀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덕구 의원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덕구입니다. 강덕구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양평 공흥지구, 거기가 원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어서 아파트를 못 짓는다. 개발 당시에 보상 토지의 99%를 처가 소유하고 있었다. 셀프 개발로 보상금을 가져갔다. 그런데도 개발 부담금이 제로였다. 이익이 없다고 이 부담금을 안 냈는데 실제로는 최소 200억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다스베이더에서도 다 계속 다뤘는데 이게 전부 다 강덕구 의원실 단독이었어요. 의원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쌍 브라더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역사 앞에 당당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당당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3건 고발당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스스로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건요. 다스베이다가 아니었으면 이게 이슈화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던진 것까지 역할을 했지만 다스베이다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왜냐면 불러주지 않으니까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동지입니다. 힘든 5년 이겨내고요. 다시 한번 5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준비합시다. 엊그저께 윤석열 정부가 100일 됐다고 자찬하는 기자회견 했잖아요. 진짜 열받았습니다. 우리가 긴 호흡해야 됩니다. 길게 바라보면서 성찰하고 싸울 때 대책에 싸우고 함께 나갈 때는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나갈 거냐 어떻게 제대로 싸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그리고 치밀한 그리고 전략적 고민과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다스베이다가 아니면 이런 얘기. 예. 말 좀 그만하세요. 경찰청에서 연락 좀 받으시죠, 의원님도. 예, 연락 받죠. 우리 근데 김병기 의원님은 제가 좀 전에 여쭤보니까 저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얼굴편이 우리 부처님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으로는 약간 이게 이 잿덩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그렇게 막 진행하지 마시고요. 자, 원래 정치권에서는 이런 큰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상자들 챙겨주지 않아요. 정봉주 의원 결국 1년 살고 피선거권 10년 박탈당했죠. 네. 근데 이명박 다스 밝혀져서 감옥 갔잖아. 억울하게 1년 산 거 아니에요. 이 분들도 그렇게 되게 습상이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가 잊지 말라고 모신 거야.
사실 저희도 물론 괴롭지만 가장 많이 고발된 분은 이재명 후보죠. 그렇지. 저희들은 해봐야 뭐 사실 이재명 의원에 비해서는 큰 건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좀 9건인가 본인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와 달리 현존하는 위협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 얘기하고요. 정의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양평지구의 장모, 대통령 취임식 날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다 불렀잖아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김건희 조사 받아야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들 비공식 일정만 20건이 넘었답니다. 경찰 부른 것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분노해야 되고요. 다시 5년 후를 준비합시다. 의원님,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와이프가 오늘 좀 이렇게 참아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 이재명 의원이 가장 고소고발 많이 당했겠죠. 그걸 두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프레임이거든요. 검찰을 주인공으로 보는 검찰 공화국인데 검찰 시켜서 가만두지 않을 텐데 위험하다. 저 사람을 대표로 시키는 건 그러니까 리스크다.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자기를 당하는 사람으로 놓고 이거 리스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정치보복이라고 단어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나 또는 일부 극렬 보수단체가 고발하면은 그것을 검찰에서 받고 일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칼을 겨누는 내용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실체가 드러난 것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뭐 대장동이 있다, 뭐가 있다 수사가 지금 진척되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법카에서도 보았겠지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130번이 넘는 1년 동안 해서 봐도 3일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정치보복 상황에서 우리가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프레임이 넘어가는 거죠. 제가 한마디 더 하면요. 여러분 앉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치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사법 리스크 그쪽 보수 세력들이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선거를 친명 대 비명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친노와 비노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친문과 비문 얘기했고요. 지금도 이 구도를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딱 덫을 씌웁니다. 그러나 친노의 상당 부분이요. 친문으로 왔습니다. 친문의 상당 부분이 친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친명 대 비명 이렇게 프레임을 짭니다. 절대로 사법 리스크, 절대로 친명, 비명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거 우리 스스로가 견제하고 견인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원님이 말하면 조마조마해요. 언제 이러시나. 이렇게 조사를 많이 받잖아요. 저도 이제 조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후원금이 따로 들어오진 않죠. 뭐 당연하죠. 네. 강 의원님 후원금 안 들어오죠? 저는 좀 지난번에 큰 돈은 아니지만 좀 들어왔습니다. 박시영 TV라고 미안합니다. 한 번 갔는데 김병기 의원님이나 저나 또 김의겸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제 와이프는 약간 좀 불안해요. 저는 다시 하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5년 후도 싸울 겁니다. 왜냐면 정치라는 게 결국 함께하는 세력이 개선이라는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 적어도 이 큰 흐름 속에서 정치에 좀 관심을 이게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런 사정에 있다. 이걸 알리려고 보신 거예요. 강덕구 위원님께 아닙니다. 더 사실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힘들지만요. 그래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사실은 원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원칙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가치를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사선 오선을 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초선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함께 이겨냅시다. 예. 이제 끝내는 게 좋겠어요. 항상 큰 선거 다음에는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